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니가 자격증하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일본에 있을 때 도쿄 아카사카에서 구 선생이라는 구씨예요. 그분이 한국 사람인데 구 선생을 또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도쿄의 아카사카 아주 번화가고 맛집도 많고 거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블로그를 보고 자기도 일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얼굴 보자 그래서 도쿄에서 미팅을 한 건데요. 그 구선생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를 하냐면 전산감사, SAP 활용하는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 나왔고 일본어 어학연수를 했어요.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1년 정도 하고 거기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AICPA를 딸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AICPA가 없어도 굉장히 잘 나가죠. 자기가 액센추어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얘기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꿈이 컸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길을 걸어간 케이스죠.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대학교 때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대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 엄청 좋은 회사를 다니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멋진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날로 일본어 학교, 그러니까 일본 어학연수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고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계속 일을 너무 잘하니까 회사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일을 많이 주고 계속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은 지금 AICPA는 안 땄습니다.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제가 만난 이분은 빅4에 지금 좀 매니저인가? 지금 한국에서 IT 감사 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AICPA를 공부는 해놨고 따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따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에서 그 사람만큼 한국에서 IT 쪽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 공통점은 AICPA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스카우트 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CPA 자격증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실력을 형식적인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내가 이 정도는 하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력서에 쓸 때 필요한 거지. 그냥 경력이 아예 없다거나 학생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AICPA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여유가 되고 자기 시간도 많고 스펙도 쌓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지만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 쭉 다니고 그 짬짬이 학교 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해서 스펙을 쌓고 뭔가 그러지 뭐 졸업을 하거나 휴학을 해서 이력서에 공백이 이렇게 크게 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럼 그동안에 무얼 했는가 그거를 정당성을 자기가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가 할 거면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할 거면 휴학을 하고 졸업하고 뭐 풀타임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뭔가를 계속 하면서 짬짬이 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본에 있는 구선생이랑 이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인데 구선생이나 이 선생이나 한국에서 살든 일본에서 살든 IT랑 감사를 할 줄 아니까 뭐 자격증은 있든 없든 누가 요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잘 하게 되고 자기가 뭐 아는 게 많으면은 굳이 자격증이 그 다음 차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어학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뭐 영어는 사실 아주 잘하게 되기가 힘들어요. 뭐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일본어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일본 취업에서는 일본어 능력이 거의 뭐 반 이상 조건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를 못하면 나 일본 취업하고 싶어 라고 지금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뭐 대단한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멋있게 사는 것도 일본에선 가능하지만 일본어만 해도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큰 월급 아니어도 즐겁게 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권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 일본의 장점이고요. 이 IT는 요즘 세상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어학연수 굉장히 추천하는데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만 나이로 35이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0, 30대 초반까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외국어를 아직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일본 가서 어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해보면서 그 문화에 잘 내가 맞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워킹홀리데이 가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그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학생 비자나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학위를 딴다거나 학교를 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어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취업도 지금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도 일본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대학 졸업하고
좀 시간이 흘렀다. 너무 뭐 했는지 모르게 몇 년이 지나갔다. 이런 경우에 신입으로 일본에서 취업이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학 가서 뭐 석사를 딴다거나 유학 가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뭐 MBA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석사 졸업하면 또 대학 졸업한 것처럼 기회가 있거든요. 신소츠의 기회가. 다 석사 따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잘 계획을 짜가지고 이 시간 안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가 일본 가서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 가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뭐 자꾸 뭐 불합격한다거나 한국에선 경쟁이 치열하니까 뭔가 적당히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일도 많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뭐 적당히만 해도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일본 사회에 잘 안 맞는 스타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본이 싫어지거나 일본 회사에서 잘 안 받아주거나 그런 스타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자기가 일본 가서 잘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뭐 반반이고 빅4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반이에요. 회사에서 나를 좋게 보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해야지 그 면접관들이 저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 이런 공식은 지금 회계 취업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진짜로 꿈이 확고하고 자기가 정말 많은 리서치를 했고 들어가고 싶은 회사 홈페이지나 그런 걸 다 숙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들어가면 어떠한 부서가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는 어디인지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짜놓으면 당연히 면접관도 이 사람이 아는 게 많네,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네 이러면서 더 이제 그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뭐 굳이 불합격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취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일본에 젊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회사에 일자리가 흘러 넘치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잘 안배해서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바빠요. 뭔가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알바도 하고 동시에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막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한 시간 약속을 다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아주 계획적으로 살지만 조금 부지런한 스타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 아주 어떤 말로 아주 빡시게 일하는 거, 뭔가 쉬지 않고 뭔가 부지런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효율적이고 좀 뭐 할 때 하고 자기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아서 그 느낌에 그때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확 하고 좀 놀 때는 놀고 뭐 이렇게 일에 집중도가 달라지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성실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보기에 뭔가 사람이 열심히 해 보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문화, 한국 문화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일본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회화도 많이 해보고 학교 다니면서 문법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일본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들 케이스처럼 AICPA 자격증이 일본에서 뭐 인정은 되지만 그렇게 그것만으로 어떤 취업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경영학적으로 이 ERP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는지 그게 바로 현재의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뭐 처음부터 내가 경영을 할 순 없잖아요. 입사하자마자. 그러니까 회계에 이 세부적인 것부터 자세히 공부해놓고 나중에 뭐 ERP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자기가 알게 되면 바로 경영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런 쪽에 재미를 느끼시면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성도 기를 수도 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다 또 신입사원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거,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만 갖추어 놓으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셉 시스템도 보고 자기가 뭐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뭐 취업 준비하면서 뭔가를 막 갖추려고 하면 시간만 흐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공부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 가고 싶다 그러시면 일본 가서 면접도 빨리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 최대한 제대로 비자를 받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일 좋은 건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일본에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서 요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바쁘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 몇 명은 올리기도 하지만 거의 다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은 일본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몇 년 산 사람들은 딱 봐서 나중에는 분간이 안 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의 문화에 딱 많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본을 너무 뭐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내 인생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본을 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가면 일본에도 뭐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본이란 나라가 막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목표, 내 커리어가 있다. 좋은 회사에서 나 몇 년 경력 쌓고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뭐 건너가고 싶다.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아니면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서 그 최고가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건 이렇게 제니가 제안하는 이런 여러 공부들을 자기가 하고 또 이제 젊었을 때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회사들이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자기도 동시에 지원을 해서 좋은 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뭐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주 뭐 그렇게 대단한 이력서가 아니어도 제니가 빅4에 보내드린 분도 있고 또 이분 정도는 되겠지 했던 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한번 그냥 해보는 거지. 왜 이 회사 안 들어가지면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고 뭐 일본에 많이 있는 유럽 회사나 미국 회사 같은 데 가서 회계하다가 뭐 또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있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알면 돈을 벌면서 이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이 계속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시작이 힘들지. 한국에서 뭐 좋은 회사 들어가기가 힘들다 뿐이지 조금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찾아집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일자리는 무한하고 무궁무진합니다. 회계는 지금 회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회계하겠다 그러면 아마 대기업에 그냥 신卒로 들어가도 회계팀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력서에 내가 뭐 회계 학점을 들은 거, 회계 자격증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국 자격증이라도 나 뭐 무슨 회계 과목 들은 적 있고 뭐 회계 원리 들은 적 있고 회계 어떤 자격증 조그만 거라도 땄고 이런 식으로 몇 줄이라도 쓰면 회계를 시켜줄 거예요. 일본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안 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뭐 특히 IT도 지금 사람이 없지만 회계도 굉장히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내가 자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나이도 크게 안 보고 그 대신 일을 할 줄 알아야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회계팀에 들어가면 회계팀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지만 막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힘도 들고 배우는 것도 많고 한데 아무튼 일본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본어 잘하면서 일도 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다들 훌륭하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조금 이런 뭐 공부를 해야 되나 졸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녹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AICPA 자격증은 뭐 빨리 따도 괜찮고 안 따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그거부터 잘 정해서 자기가 뭐 자기가 되는 앞으로 비전 있는 공부를 주로 해가야지 그냥 단순히 뭐 뭐 회계 감사하고 싶다. 근데 뭐 IT를 모른다.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수요가 있나 없나,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원하나 이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계획을 잘 짜야겠죠. 지금 제일 핫한 건 IT랑 회계 같이 하는 분. C사 자격증인가? CISA 자격증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저도 ARCPA 옛날에 땄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감사가 할 수 있나, 그런 게 지금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자기가한테 급한 공부, 자기가 지금 제일 빨리 갖추어야 되는 거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 사자가 되면 자기가 행복하고 하지만 제대로 회사 다니고 싶으시면 뭔가 전략적으로 잘 해가지고 그 자격증이 아주 빛이 나게. 그래서 제니는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해서 자격증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제일 좋지. 공부 많이 해서 자기가 자기 프라이드 높이고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자기 자신이 갖춘 스펙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뭔가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보시라, 그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가시려면 무조건 일본어는 아주 잘해야 된다.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